안녕하세요. 두각화학 강사 신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풍문고 내신 대비 강좌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좌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써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스타항사코리아라는 강사 선발 대회를 통해서 두각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강남대성 윈터스쿨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 대치 여기 퍼스트인 학원에서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강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풍문고학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합반에서 풍문고 학생을 좀 긴 시간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서 우리 풍문고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그 내신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풍문고 일단 선택형부터 한번 볼게요. 선택형 24문항 65점, 7문항 35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조금 비슷하게 서답형이 한 30점에서 35점 정도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무난한데 문항 수가 굉장히 많죠. 다 합쳐서 30문항이 넘습니다. 풍문고는 본인 아마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가 시험 문제가 조금 양이 많다라는 거를.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데 근데 30문제가 넘다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심해져서 학생들이 화학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풍문고 학생들 화학 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계속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문제가 쉽지만 타임 어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들의 주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형 100% 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사실 100%는 아니고 한 98% 정도예요. 나머지 2%는 수능 기출에서 출제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신형이라는 거는 수능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신형으로 출제하거나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거나 보통 강남권에서는 수능형으로 출제하는 그런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수능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는 수능 화학 기출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더텅,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고난도 문항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풍문고처럼 내신형 그러니까 뭐 되게 특이한 실험들이 많이 등장한다거나 특이한 개념들 학생들이 모를 법한 그런 뭐 개념들 뭐 교과서에 막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무슨 아자이드와 나트륨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문제풀이 난이도는 되게 낮아지지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내신형 문항의 특징입니다. 풍문고는 내신형 문항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처 교재집은 EBS 개념 완성. 이게 여기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아마 친한 선배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해가지고 개념 완성 제가 가르쳤던 풍문고 학생은 10번 넘게 풀어봤어요. 그거를.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다른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개념 실험 예시가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변형은 거의 없어요. 출처 문항에서 거의 그림도 똑같이 나오고 선지도 순서나 뭐 숫자나 조금 바꿔서 나오는 정도고 그리고 수학적인 느낌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우리 풍문고 학생 4단원 중화반응 때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수학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막 계산이라든지 뭐 비율 문제, 뭐 이런 좀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고 있는 수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화학원이라는 과목은. 근데 거기서 그런 걸 쏙 빼고 되게 개념이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풍문고 학생만 클리닉을 좀 따로 떨어져서 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뭉텅이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풍문고 학생은 1대1로. 왜냐하면 워낙 출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학생이 저한테 연합반에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연합반에서 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약간 섞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시험에 나올 법한 독특한 예시들 다 뽑아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조금 특이하다. 좀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르고 대신 좋은 점은 계산은 조금 느려도 된다. 수학을 못하더라도 화학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장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상이에요.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못 오를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효율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 더더욱 중요한 학교입니다. 연합반에서 듣는 것보다 풍문반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시험 대비 효과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술형이 정말 어려워요. 서술형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서답형 이외에 선원수령 문항도 사실은 있어요. 항상 마지막 문제에
한 7줄, 8줄 정도의 무슨 논술 문제 같은 문항이 포함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다 적어야 되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창작한 문제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창의적인 느낌의 생소한 선논수령 문항이 포함이 됩니다. 풍문고 1년 선배의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하나만으로도 풍문고의 특징이 확 와닿으시죠? 풍문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정복을 할 수 있을지 제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풍문고학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습니다. 둘 다 시험 범위는 뭐 화학원 1단원일 거기 때문에 시험 교과 내용은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범위는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A 학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 내고 B 학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내신형과 수능형의 차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문고 같은 내신형 학교의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고 군데 여러 개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풍문고 시험 문제 스타일이라면, 오로지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나 뭐 수능 평가 문제만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뭐 휘문고, 보인고, 진선여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다르거든요. 둘이 같은 화학원을 공부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알려주기보다는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풍문고 아가들은 요걸 풀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아, 이걸 풀어야 시험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화학을 하다가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느껴질 때,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다 보면 난 무조건 될 거야,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조로운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르게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힘은 바로 출처 분석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처를 파악하는 걸 출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내신을 맡은 모든 학교의 3개년 정도의 기출을 뭐 1번부터 한 30번까지 전 문항에 대한 출처 분석을 모두 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9번 문제가 2024년 고3 사회평가원 9번에서 그대로 따온 문제였고, 뭐 15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2 4월평가원 17번에서 그대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쭉 보면은, 아,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아, 우리 학교는 화학2에서도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화학2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겠네 라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뭔가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로드맵이 머릿속에 짜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가독성이 좋은 버전으로 이렇게 아마 제가 주게 될 텐데, 작년 풍문고 학생들은 이걸 이미 받았을 거예요. 꽤나 많이 받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전년도 기출문항이 수록돼 있고, 오른쪽에는 그 기출문항의 출처로 의심되는 유사한 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정확하게 그게 어디 문제 몇 번인지도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풍문고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풍문고에서 시험 출제에 활용하는 교재는 크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EBS 교재 중에서 개념 완성 정말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화학에서 또 안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또 포함시키기도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문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씩 들어가는데, 풍문고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어요, 화학원에서. 근데 이번에도 부교재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부교재에서 똑같이 출제되는 문항의 개수가 꽤나 많았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풍문고의 특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출처 분석에 대한 힘,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에 어떻게 녹여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지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7회로 진행이 되고요. 문풀이 조금 비중이 높죠. 요게 이제 화학원 1단원의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워낙 중요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 4회차 수업
부터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1, 2등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1회차에 우리가 한가롭게 개념 수업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비중이 조금 높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이제 화학원을 혹여나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되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나 화학원 처음 배웠는데 첫 시간부터 문제풀이 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더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무료 보충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화학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를. 개념 수업을 정말 차근차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화학원 1단원이 정말 어려운 그런 과목이지만 저는 그걸 절대 어렵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께 장담해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이게 세 번째 수업으로 진도를 다 끝낼 거고 최대한 빨리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쭉 문제풀이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풀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죠. 문제풀이 훈련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 괄호 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개념 수업을 안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다가 개념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또 안타까운 경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개념, 까먹었을 법한 개념, 헷갈릴 법한 개념을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넣어드릴 거고 특히 화학원은 5개념이 생기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5개념을 계속해서 잡아드리는 그런 상황도 제가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업은 풍문고 특징과 출제 경향에 100%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타임테이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전과 후에 클리닉 1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자율 클리닉, 강제 클리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율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만약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제 옆에서 숙제하시면 됩니다. 숙제에서 모르는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좋고요. 내가 만약 화학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공부법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저한테 미리 와서 상담하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주 야무지게 활용을 해요. 정말 내성적인 아이들이라도 마음을 열면 저한테 모든 어려움을 다 오픈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찝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리닉 시간도 애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강제 클리닉은 수업 중에 성취도가 조금 낮은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1교시 때 개념 토대 잡고 2교시 때 문제풀이 팁 배우고 3교시 때는 문제풀이 팁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 자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워낙 그림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착착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도교재 다음과 같이 생겼고 제가 그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모두 수록해 놓은 그런 진도교재가 되겠습니다. 워크북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화학원을 저와 함께 배우면서 몇십 가지의 문제풀이 팁을 배우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 팁을 배우고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워크북 상단에 문제풀이 팁 키워드를 한 줄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위를 보고 그치, 이 팁을 수업 시간에 배웠지 하면서 좀 더 복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자료 3번 손필기 미니북입니다. 이 미니북은 지금 두각 비정관에서 무료 배부를 하고 있어서 받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 손필기 느낌으로 만든 그런 미니북이에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개념 팁, 문제풀이 팁, 그리고 1단원 전체 내용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만든 복습 자료. 한 A5 사이즈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자료 4번의 출처 분석집은 아까 한 중반부에서 쌤이 길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다음에 자료 5번 타임 어택 훈련지.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유형은 30초 안에 풀어야 돼. 이런 유형은 1분 45초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식의 저는 시간 제한을 걸어두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타임 어택 훈련지를 만든 겁니다. 요거를 아마 엄청나게 큰 시계를 여기에 빔 프로젝터로 띄워놓고 시간 압박을 충분히 느끼는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찾으면서 타임 어택을 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는 직전 포인트인데요. 제가 한 1회차부터 7회차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풍문고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요걸 강조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요걸 설명했어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뭐를 내겠다라는 게 대충 느낌이 옵니다. 거의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직전 포인트라는 자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뿌리게 되는데 보잉고 학생, 작년에 있었던 우리 학생이 정말 만족했고 보잉고 학생만 만족한 건 아니겠죠. 다른 학생들도 정말 그대로 나왔다라고 감탄을 했던 그런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리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리, 무료 추가 수업 1대1 밀착 케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학생 개별 관리톡을 운영해서 보다 세세한 자료들을 학생 1대1로 보내드리게 될 거고, 수업 전후 클리닉 1시간 있고요. 모든 수업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SMS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만이 할 수 있는 관리를 2가지로 제가 한번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수강생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강사를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업 영상을 다 업로드해 놓은 그런 카페가 있어요. 제가 중등과학부터 고3 화학2까지 다 가르쳐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화학원을 공부하다가 화학원에 필요한 화학2 개념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혹은 화학원을 공부하다가 필요한 예전에 배웠던 중등과학에서 뭐 일정 성분비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그런 학생들은 요 카페에 오셔서 최대한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되겠죠. 영상을 정말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공개적인 플랫폼 유튜브에서 또 수능 특강 풀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 풀이 방식이 궁금하신 친구들은 여기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6번째 관리는 제가 이제 요번에 도입한 그런 관리인데, 문제풀이 영상 요청지예요. 요게 매주 숙제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왜 들어오게 되냐면 요 관리가요. 학생들은 보통 화학원에 대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화학원 일단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끔은 70문제 중에서 질문이 막 30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맘 같아서는 그 30문제를 3시간에 다 풀어주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을 보통 부릅니다. 클리닉을 부르면 애들이 또 시간이 안 된다고 안 와요. 국영수 클리닉을 간다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질의응답을 어떻게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요 요청지를 만들었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과제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여기다 다 적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풀이 영상을 제가 아이패드에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광하는 자료 중에 하나고, 개념 수업, 그러니까 정규 수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다 채워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다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 수강평이랑 뭐 성적 상승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넣고 싶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QR코드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쓴 수강평이 정말 많아요.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문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반, 목요일 반, 6시부터 9시 이렇게 2개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 강좌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3월 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들어오시면 제 수업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수업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등록은 두각학원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긴 내용을 함축하느라 제가 조금 말을 너무 빠르게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멀지 않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